자, 시작합시다. 수학하라는 놈의 제일 첫 단원이 뭐야? 집합입니다. 집합. 그렇지? 집합이라는 녀석을 먼저 이제 배우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면 앞으로 너희들이 수학하 같은 데 가면은 함수를 배운다. 그렇지? 함수를 배울 때 뭐랄까? 뭐 정의역의 범위를 좀 이제 한정 짓는다던가. 그렇지? 또는 수학 1으로 가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할 때도 역시 새로운 함수를 배우거나 할 때 어떤 범위를 한정 지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집합이라는 놈을 배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수들을 배우고 나다 보니까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수를 먼저 정해둬야 되거든. 집합을 배우는 이유부터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범위를 뭐 한다? 한정 짓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 x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 물론 이제 집합이라는 요 단원에서는 너무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와. 첫날 빨리 오더니 둘째 날부터 자꾸 늦네. 아무튼 앉으세요. 아무튼 범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배우는데 누구는 범위를 어떤 집합이 x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누구는 범위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하는 식으로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보게 되면 어때? 그거는 정확한 범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됩니다. 범위가 애매하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정한다 그래서 걔는 무조건 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범위가 나는 이제 확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애매하거나 모호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너희들이 이제 수학하 처음 배웠던 때 생각을 해보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시오, 집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처음에 만나게 되거든. 즉 범위가 모호한 것들은 제외해 달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 큰 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 아닙니다. 맞죠? 왜? 크다의 기준이 다르잖아. 그치? 누구는 100 정도 되면 크다고 할 수 있고 누구는 1000 정도 돼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는 어떤 범위를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는 즉 모호한 범위가 나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녀석이고 두 번째 녀석은 사실 집합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이 실제로 다루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볼 수도 있는데 구성원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녀석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 부른다. 그치? 그 대상들을 뭐 해줘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말은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떤 집합을 우리는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라고 알고 있을 건데 거기에서 콤마로 원소를 하나하나 표현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1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혹시 알고 있니? 이거는 집합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실전에서 이제 사용되는 예시는 뭐냐면 A와 B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막 미지수나 X에 대한 식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그 X나 A, B 값들을 찾아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때 기본적인 약속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A와 B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이게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한 5년 전쯤에 고1 6월 모의평가 평가원 문제에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실제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0번대 정도였어. 근데 애들이 우르르 틀렸어. 왜? 처음 보는 거였거든. 오케이?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집합을 막 설명하는데 2와 3과 뭐 x를 원소로 갖는데 그러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x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누구랑 누구라고? 2와 3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녀석입니다. 알았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지? 가끔 나오는 녀석입니다. 가끔 가다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녀석의 해를 찾아줍니다. 맞죠?
얼마라고 찾아줄 수 있지? x는 마이너스 1 또는 4입니다 라고 하잖아. 그때 이 마이너스 1과 4를 집합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 녀석을 우리는 해집합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만약에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녀석의 해는 뭐랑 뭐가 나와? 인수분해를 해주면 x-1 곱하기 x-1이니까 걔가 0되도록 한 x 값을 찾아보면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와서 해는 1과 1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 1이라는 값을 가져요. 대신에 걔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근이에요.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집합으로 해집합으로 표현을 할 때 1과 1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1 하나로 만들어 둔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해집합 이런 말과 똑같은 거야. 이게 일단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고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나 교과서에는 거의 뭐 이걸로 물어보는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집합이라는 녀석의 뭐 해보자? 표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집합의 표현법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목 잠긴다. 누구랑 누구 있냐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 부른다. 그치? 그 원소들을 뭐 해줘서 말 그대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은 표현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나중에 걔는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거라서 지금 여기서는 말을 안 할 건데 여기에서 일단 원소 나열법이 무엇인지 조건 제시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예시로 들어가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은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 그치? 잘 안 보여 너? 어? 뭐야? 왜? 그래 알았어. 벽에 붙어 있을까? 자 가자. 원소 나열법 A. 원소 나열법을 표현하는 집합 A. 예를 들어서 1과 2와 겁나 불편하네. 3과 점점점점 해서 10까지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보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B라는 집합을 표현을 해볼게.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지? X바,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치? 어떻게 읽어줘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다 아는 건데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즈음해서 조건 제시법 하나만 가지고도 킬러 문항 만들 수 있거든. 그거 가지고 올라 그래요. 알았죠? 이거 읽어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아무튼 B는 뭐예요? X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X에 대한 설명.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져주세요 라는 의미다. 그치? 그래서 나는 하나의 예시 든다고 했으니까 바로 뭐 해보자. X는 3의 양의 배수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C라는 녀석 가보자. C라는 녀석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볼게. X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요? X는 음수예요. 근데 X는 무슨 수예요? 자연수예요. 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조건 제시법이나 원소 나열법 가지고 서로 다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연습하도록 하시고 또는 방학 때 많이 했을 거고 지금은 그걸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내용 설명할 건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A라는 집합 원소가 몇 개예요? 원소가 몇 개야? 너 이름 뭐였지? 말 안 할 거지? 이름 뭐였지? 자라. 누구? 태엽이. 태엽이. A라는 집합 원소 몇 개예요? 10개. 10개라고 대답할 수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 원소의 개수가 내가 10개입니다. 5개입니다. 말할 수 있는 녀석을 유한집합이라 불러준다. 그치? 그리고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뭐 해줘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셀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게 되지? NA, number of A라고 해서 A라는 녀석의 뭐 수는 원소의 수는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치? 요게 이제 유한집합에 한해서 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녀석이고 B라는 녀석은 원소가 몇 개야? 채문아? 원소가 몇 개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 그런 녀석을 무슨 집합으로? 무한집합으로 불러준다. 그치? 뭐 이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집합 C로 가보자. C라는 녀석은 원소가 몇 개야?
몇 개?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 0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유한집합으로 속합니다. 다들 공집합으로만 알고 있는 애들이 다른 반에 보니까 있던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한 종류예요. 알았죠? 0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녀석. 그래서 NC는 얼마?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들은 유한집합으로 속하고 그 중에서 한 종류로서 무슨 집합? 비어있는 집합이라 그래서 빌공자, 공집합이라 표현을 하고 옛날 표기 방식에는 이제 집합을 원소를 뭐 A, B, C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소가 없어. 그러면 중괄호 안에 누구 넣어주면 돼?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니까 보통 빠져 있긴 한데 가끔 옛날 프린트들 보게 되면 옛날 교재나 옛날 프린트들 혹시 보게 되면 요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중괄호 이것도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옛날에 이렇게 썼었어. 아무튼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 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일제 가장 기본적인 집합에 대한 정의들. 뭐 까먹은 거 있나? 없지? 좀 새롭다 싶은 것들은 아까 내가 말했던 요 녀석. 요것만 좀 이제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가끔 가다가 모의평가에 물어봅니다. 실수하지 말도록 하세요. 어떤 문제인지 조금 이따 뒤에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어떤 데서 나오는지. 그러고 나면 이제 집합이라는 것들은 범위다 보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 두 개의 범위의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데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뭐야? 벤이 만든 뭐 그림에 대한 얘기 그 벤이 만든 녀석 만든 녀석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지? 만약에 1과 2와 3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집합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집합이 3과 5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아, A라는 집합에는 1, 2, 3, 4, 5가 있구나. B라는 집합에는 3, 5, 6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A와 B의 겹치는 부분에 3과 5가 있네 라고 해서 눈으로 딱 한눈에 보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 이 집합을 표현을 하는 거.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게 되면은 집합에 대한 문제들이 모두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합은 두 개의 범위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포함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집합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단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 마세요라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겠어? 뒤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수식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러 가야겠다. 그렇지?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실제로 많이 해야 되고 알았지? 근데 일단 지금은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뭐 한다? 포함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나타내주면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그림을 뿅 그려봤어요. 그거를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고 배웠지. 그치? A가 B에 포함됩니다. 또는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 녀석의 정의가 뭐게? 혹시 알고 있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혹은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야? 를 앞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한글로 이제 먼저 표현을 해보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됩니다잖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너 이름 뭐야? 두 번째 안경. 누구? 기연? 기영? 뭐라? 기윤? 윤? A라는 집합이 1과 2와 3과 4와 5를 가지고 있어. B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을 가지고 있어. B는 A의 부분 집합 인이 아니니? B는 A의 부분 집합 인이 아니니? 맞죠? 당연히 맞죠. 왜? 라고 얘기를 하면 할 줄 안다. B가 가지고 있는 1, 2, 3을 A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놈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 애들 대답 못한다. 이거는 좀 잘 기억해놔. 쓸 것까지는 아닌데. 알았지? 다시 뭐라고?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B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좀 고등학교식 말고 대학교식 표현 방법으로 생각을 얘기를 해주면 X란 놈을 A가 가지고 있으면 그 X란 놈을 B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뭐 합니다?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A에 대한 무슨 집합? 무슨 원소들? 모든 원소들. 이제 이 기호는 대학교에서 표현하는 건데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X가 A의 원소입니다.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라는 얘기야. B가 가지고 있으면 A는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좀 머릿속 기억을 해두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있거든. 좀 이제 옛날 선생님들, 나이 좀 지긋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서로 같은 집합 두 개, 범위 두 개가 똑같아지고 싶어. 서로 같은 집합이 되기 위한 정의가 뭘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은 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 A를 그려보자. B를 그려보자. 똑같이 겹쳤다. 그치? 이게 바로 서로 같은 집합이잖아. 그럼 한 번 더.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뭘까? 역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알 텐데. A와 B가 똑같다. 집합 두 개가. 그게 무슨 말일까? 둘 다? 둘 다 뭐라고? 그렇지. 서로 부분집합입니다. 맞죠? A라는 놈의 원소를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여기 있는 A라는 원소는 B의 부분집합, B에 포함되니? 네. 여기 있는 A라는 원소는 B에 포함되니? 네. 여기 있는 A의 원소는요, 역시 B에 포함됩니다. 모든 A의 원소들을 전부 다 보아하니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B의 원소들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B의 원소들은 전부 다 A에 포함되니?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럼 빨간색에 의해서 A는 뭐 한다? B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됩니다고. B라는 녀석은 A라는 녀석에 포함됩니다. 어머, 둘 다 만족시켜 준다면 뭐가 되겠네?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너희들은 중요한 성질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름인데 A는 반드시 B에 포함되어 있대요. A는 포함되는데 근데 A는 B랑은 달라. 그런 A를 뭐라 불러줘요? B의 진짜, 참 진짜인가? 진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신다, 그치? B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B, 자기 자신을 제외한 녀석들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 불러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알고 있지? 공집합이라고 하는, 서영아, 공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뭐합니다? A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자, 공집합의 위치가 어디야? A가 여기 있으면 공집합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왜? 원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있을 수도 있지? A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A라는 집합이 원소를 1과 2와 3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그 안에, 나는 분명히 안쪽에다 그렸어. 여기다가 A의 어느 한 부분 집합을 그려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보자? 1, 2, 3을 한번 집어 넣어보자. 1을 어디다 넣을 수 있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 쓸게요.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빨간색은 처음에 분명히 A 안에 그렸기 때문에 부분 집합인데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는 모든 집합에 한해서 성립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참거짓 문제 볼 때 이런 기호 나오면 무조건 참이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까? 네,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종류들을 모두 다 써보시오라는 교과서 문제. 이런 거 풀어보면은 A가 만약에 1, 2, 3이 있어. A의 부분 집합들은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하나 가진 거, 원소 두 개 가진 거,
원소 3개 가진 거 다 썼을 때 얘가 바로 뭐야? A잖아. 그치? 부분집합들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를 풀러 갈 건데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바로 풀 거고 너희들이 처음이 아니라 그래서 역시 부분집합의 개수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킬러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한 번 더 다뤄볼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뭐 정리할 시간 필요하신 분 있나? 지금 뭐 오케이 알았어. 필기기기. 너희들은 주로 필기 시간을 따로 주시니? 선생님들이? 선생님마다 다르지. 자, 그래서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마지막 마무리 지어볼 건데 아마 너희들은 공식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다시 한번 쉬운 거니까 빨리 진행해보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는 경우의 수를 많이 풀긴 하는데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게 뭐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학교가 있거든. 그때 공식 안 쓰고 경우의 수 쓰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감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뭐냐면 집합 A가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 녀석에 대하여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 뭐야 얘들아? 2의 5승인 거 일단 알고 있지. 왜 2의 5승이야? A라는 집합에 A, B, C, D, E를 넣을 겁니다. 나는.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래. 그래서 나는 일단 아까처럼 부분집합을 한번 넣어볼 거야. 부분집합을 만드는 방법. 그게 곧 부분집합의 개수겠다. 그렇지? A 하나만 넣고 싶어요. 그럼 부분집합 하나. A, B를 넣고 싶어요. 그럼 역시 부분집합 하나. 넣는 방법, A, B, C, D를 어떻게 넣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달라지네. 그럼 A를 넣고 싶어. A를 넣는 방법의 수. 어디 넣을 수 있고 어디 넣을 수 있어. 여기 넣거나 여기 넣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방법의 수가 있겠네요. B를 넣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야. 몇 가지? 두 가지. C도 두 가지. D도 두 가지. E도 두 가지. 그래서 뭐예요? 2의 5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즉 모든 원소들, 원소 5개들마다 항상 뭐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NA가 얼마라면 N이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가 돼요? 는 얼마예요? 2의 원소의 개수 승.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다. 그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두 번째 2번에서부터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A와 B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래. 몇 개? 2의 몇 개? 2의 몇 승 개? 몇 승? 3승 그렇지. 왜? A, B는 포함을 하세요라고 반드시 여기 들어가세요라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 그리고 둘입니다. B, C는. 뭐래? C, D는. 그래서 2의 몇 승? 3승이에요. 맞죠? 그러면 세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C와 D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때요? A는 두 가지, B도 두 가지, C는 한 가지, D는 한 가지, E도 두 가지. 2의 몇 승? 3승. 똑같네 2번이랑.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함을 한다와 포함을 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을 하세요 또는 포함을 하지 마세요라고 방법을 하나로 정해버리면 개의 원소만큼은 어떻게 돼? 1로 사라집니다. 맞죠? 2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공식화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N개 중에서 특정한 몇 개? K개의 원소를 뭐 하거나 포함하거나 옆에 거 좀 지우자.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의 수는 뭐라 불러요? 경우의 수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2에 몇 개? 원소 개수 n개가 있었는데 그
K개의 원소는 포함을 하세요 또는 포함을 하지 마세요라고 방법을 정해져 버렸으니 2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빼주세요.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맞지?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이 아니라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처음에 A와 B는 뭐하고? 포함을 하세요. 그리고 C는 포함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답은 얼마야? 2의 전체 원소 5개 중에서 그치? 누구는 3개의 원소들은 포함을 하세요 또는 포함을 하지 마세요라고 정해져 버렸으니 뭐 하게 됩니다? 빼주세요. 그래서 답은 2의 이승계, 4개가 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공식화해서만 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잊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요 문제 하나 풀어봐. 여기 몇 개 더 있거든. 근데 요거 먼저 한 3문제쯤 더 있어. 2개인가 3개. 뭐 해야 되지? A란 집합이 있어요. 1과 2와 3과 4와 5를 가지고 있대. 그때 C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집합 BC에 대하여 순서상 BC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 하라는 건지는 알겠지?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면서 방법의 개수를 찾으면서 그 안에서 동시에 C도 찾아봐. 서로 다른 집합 BC의 개수를 찾아보세요라는 얘기다. 그렇지? 풀어보세요. 이거 평가 문제였습니다. 한때. 옛날에. 두 개만 하자. 귀찮다. 최덕진 쌤 아니야? 모르나? 아닌가? 소리 좀 수업하시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요 녀석 한번 보면은 B가 가질 수 있는 개수를 그냥 찾고 C가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찾아서 그냥 곱해버리자. 이거는 아니지. 왜? B가 어떻느냐에 따라 C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잖아. 그치? B가 1, 2, 3을 가졌는데 C가 4, 5를 가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B가 어떻느냐에 따라 C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또는 문제집들에서 제공하는 또는 그때 그 평가원 해설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이거였어요. 요 풀이 옆에다 쓸게. 쓰고 지울 거거든. 이거는. 첫 번째 뭐부터 찾아주세요? B가 어떻는지 먼저 정해주세요.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된다고 쳐봐. 그러면 B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야? A 5개의 원소 중에서 5개 다 고르는 방법. 수학 학 끝까지 배운 사람들은 5C에 5 해도 되고 또는 그냥 생각해도 1 나올 거다. 그렇지? 그때 이제 C를 골라보자. B의 원소가 5개니까 B의 부분집합인 C의 개수는 몇 개? 2의 몇 승계? 5승계.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놈 안에서 나오는 32가지의 방법들은 전부 다 순서상 어떻게 돼 있겠어? B의 원소 1, 2, 3, 4, 5
콤마 C 뭐 공집합부터 해서 아이고 그 다음에 1, 2, 3, 4, 5부터 해서 콤마 C 원소 1 하나 가진 것부터 쭉 나오겠지. 어디까지?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B라는 집합에 대하여 마지막에 C가 가지고 있는 것도 1, 2, 3, 4, 5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순서상으로. 맞죠?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 B의 원소를 또 뭐 합니다? 4개로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수학하를 끝까지 배운 사람들은 5개의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 4개 골라야지 5C에 4 해서 5 해도 좋고 또는 그냥 고르는 방법 생각해봐.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방법이 뭐야? 고르지 않는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지. 1개, 2개, 3개, 4개, 5개의 방법이 있겠네. 1을 안 고르고 2, 3, 4, 5 갖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거 뭐 사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골라보세요? C라는 집합도 한번 골라보자. B라는 녀석의 원소가 몇 개 들어갔으니까 4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놈의 부분 집합인 C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2의 몇 승계? 4승계가 되겠지. 배웠니?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마지막 5번째가 6번째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6번째인 것 같은데 5번째 하자. NB가 1인 거 6번째. NB가 0인 거까지. NB가 1인 거는 뭐야? B의 원소 하나 골라봐. 5개의 방법. 하나도 고르지 말아봐. 한 가지 방법. 그리고 각각 C의 개수는 2에 B의 원소가 하나니까 2의 1승계, B의 원소가 없으니까 2의 0승계. 2의 0승은 한 가지 방법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32, 16 해서 막 1까지 해서 이거 싹 다 더해도 되고 혹시 수학 1을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등비수의 합 이런 거 써도 되고 또는 뭐 몇 급수 이런 거 써도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었어. 근데 이렇게 풀면 재미없지.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경우의 수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라고 했거든. 이 기본 공식들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를 잊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아까 저기 그림 그렸다가 지운 거 그걸 잘 생각해봐. 우리는 A라는 집합 안에 뭐 넣어주면 돼? 1, 2, 3, 4, 5 넣어주면 되지. 맞지? 1, 2, 3, 4? 1, 2, 3, 4. 1, 2, 3, 4, 5 넣어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A 안에 누구를 그린 다음 B를 그린 다음 그 안에 누구를 그려서 C를 그려서 나는 이제 여기다가 1, 2, 3, 4, 5 넣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있겠어? 하나, 둘, 셋. 그림 너무 못 그렸다. B, C.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네. 몇? 3. 2라는 원소한테 너도 물어보는 거야. 야, 넌 어디 들어갈래? 나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거야. 방법의 수 3. 3도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답은 얼마? 3의 5승 243이 답이에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알고 이해한 끄덕끄덕 맞지? 잘하네 슈퍼. 뭘 이해를 못했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요 풀이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어야지. 뭐야 이게? 이거 아니구나. 오케이? 요 문제 풀이까지 같이 좀 써놓고 남아있는 5번, 6번 하러 갑시다. 왜? 왜? 왜 웃어? 왜 한숨이야? 너 정규반 몇 반이야? 없었다고? 뭔 소리야? 어. 아, 그래? 지금 어느 반인데? 없었어요 라는 말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은. 지금도 없어? 뭐? 어. 너 수업 아직 안 했어? 수학 상? 했어? 언제 했어? 어제가 첫 수업이었어? 뭐지? 어제면은 T3 아닌가? 주말반이면 T3반 있고 S3반 있고. 왜 그래? 야, 그래도 여기는 지금 여기 학원은 그래도
실력이 너무 낮은 애들은 아예 안 받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제일 낮은 반이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 나오잖아. 내가 전에 있던 학원이 그 이제 뭐 채문이랑 성현 같은 나랑 하는 애들은 알겠지만 내가 원래 이투스에 있다가 종로학원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한 4년 정도는 구리나 명주 아는 분 좀 도와드리러 가느라 거기 갔었거든. 야, 거기는 그냥 다 받아. 8등급도 받아봤어, 내가. 이야, 그냥 깝깝합니다. 그것도 뭐 실력이 좋은 학교에서 8등급인가? 아니, 그거는 아니거든. 미달 나는 학교에서 8등급을 받아봤어. 와, 진짜 깝깝한 거야. 그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왔어. 그 한 학기 딱 가르쳐, 한 학기가 아니지. 한 학기 맞네. 한 학기 정도에 딱 가르쳐서 2학기 기말고사 내가 한 6등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3등급인가까지 만들어 올라갔거든. 아, 근데 진짜 나 피토한 줄 알았네 그때. 그런 학생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이, 뭐 미친 자야. 달성이 또 왜 나오니? 너 무슨 과목 듣니 도대체? 조립제법이 나오고 아까 뭐? 뭐 어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K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이거를 달성이라고 보인다고? 이거 어떻게 봐야 달성이야 저게? 너 외국인이냐? 아니지? 달성하지 않는? 자, 그러면 지금 필기 다 한 사람들이 있어서 필기 못한 사람들은 필기 마무리 짓고 다 된 사람들은 여기 내가 5번, 6번 써줄 테니까 그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아, 쟤 때문에 글씨 쓸 때 흘렸으면 안 되겠다. 아, 스트레스 받아.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또 명피를 보고 싶어서 또 꼼꼼히 쓰게 하네 또. A를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2의 몇 승? 4승. 그렇지?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라고 정해버렸으니까 2의 5-1승. 지워도 되니? 자네? 자, 그래서 2의 5-1승, 2의 4승에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근데 진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웠던 사람들. 다 배웠지? 뭐 해야 돼? 진 부분 집합이라면 자기 자신의 원 집합이라는 하나를 빼야 됩니다. 라고 해요. 맞죠? 이건 나는 여기다 안 썼는데 원래라면 여기서 뭐야? NA가 N이라고 할 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몇 개라고 배워? 2의 원소의 개수 승 마이너스 1이라고 공식이 나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를 푸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2의 전체 원소의 개수 5개입니다. 근데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1을 빼서 2의 4승을 만들어요. 근데 진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많이들 풀지. 그러다 보면 얘 몇 개겠냐? 2의 몇 승? 그렇지. 5-2개의 원소.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우르르 틀려와요. 내가 환장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내가 공식화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그냥 일단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니까 뭐해? 그냥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빼고 본단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건 페이크 문제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에 등장한 적도 있고. BC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만 나는 셌어. 2의 3승이라고. 거기에 진 부분 집합 자기 자신 있겠어 없겠어?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왜 1을 빼? 그냥 이거지. 실제로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정을 심어놓은 거야. 진 부분 집합이라는 함정을 애들이 무조건 마이너스 1 빼거든.
1 빼버리거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7번은 아까 공간 없는 사람들 안 써도 돼요. 7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야. A, B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이 말은 빼자. A의 부분집합 중, 쓰자.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X는 공집합이 아님. 해버리고 나면 역시 뭐 하지? 애들이 A, B를 포함한다 그래서 2에 몇 승계? 5-2 승계. 근데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다. 그러면 진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인 하나 빼는 것처럼 똑같이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잖아. 그 공집합이랑 부분집합 무조건 1 빼라고 보통 애들이 많이 배우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집합이 아니네 무조건 1 빼야지 이렇게 푸는 애들이 많다고. 이것도 역시 페이크지. 실제 학교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포함을 하는 것만 나는 지금 샜는데 그 2의 3승계 8개 중에는 공집합이 없는데 왜 도대체 1을 빼는 거야? 애들이 이것 때문에 우르르 틀려온 적이 있었어. 물론 뭐 사회권 애들은 맞췄지만. 오케이? 이건 1 빼면 안 됩니다. 함정에 낚이지 마세요. 알았죠? 이건 페이크예요, 페이크. 페이크 이거 철자 맞냐, 근데? 맞지? 이런 놈들에 낚이지 마세요. 알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쪼잔하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니까 한번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항상 공식화를 해서 풀더라도 왜 그런지는 항상 생각하면서 가세요. 알았죠? 그래서 뭐 서영이 채문이한테는 내가 이제 수학상 수업할 때 아직까지는 그런 단원이 아니기는 한데 내가 이제 수업 중에 제일 강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공식화해서 외우세요라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엄청 적어요. 나중에 다른 과목들 좀 고난도 문제나 2학년 과목들 배우러 가보면 알 거야. 나는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이 없어요. 책에 있는 것들도 야 이거 필요 없어 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만들어 가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어처럼 국어처럼 수학을 약간 국어 영역, 언어 영역 같은 언어 영역 쪽으로 가르쳐.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독해하듯이 읽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다 그치 우리가 배웠던 공식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쭉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런 조건에 의해서 문제풀이는 이렇게 바꿔야겠네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독해하듯이 끊어서 읽어주고 끊어서 읽어주는 식으로 2학년 과목들은 다루게 될 거거든. 1학년부터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면서 가세요. 알았죠? 무조건 공식해서 막 빨리 푸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고2, 고3이 돼서 최상위권만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이미 나는 1등급권이 안정적으로 들어갔어. 모의고사 봤다 하면 1등급 나와. 그때 이제 만점을 노리기 위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 전까지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응? 네. 그냥 이제 2명만 그냥 얘기한 거야. 이름 다 부를 수는 없잖아. 여기 나랑 다른 과목 하는 애들 또 있어. 잠깐만, 준현이도 내랑 수업 듣는다고? 아, 그래? 너 우리 반에 있었어? 네. 뒤에. 준현이가 누구지? 너구나. 알고 있지. 아니야, 너는 아니야. 자, 아무튼 가자. 아직까지 지금 저쪽에서 가르치던 애들이 한 120명, 130명쯤 됐거든. 그리고 걔네들 다 떠나보내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또 한 100명쯤 된 애들 처음 보는 애들만 있다 보니까 얼굴에는 이름이 너무 매치가 안 돼. 채문이 너는 첫날 첫 수업에서 제일 일찍 와 있어가지고 넌 기억하고.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지금 막 혼란스러워 한 번씩. 그 T2반 우리 반 어제 반 너무 혼란스러워. 한 10명만 되잖아. 못 외우겠어 아직도. 좀 양해 바랍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책에 있는 것도 한두 개 풀어보고 갑시다. 몇 번 문제 풀어볼 거냐면 이미 잘 하겠지만 11페이지의 유형 6번을 풀어보시고요. 책 없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 써줄게요. 풀어보세요. 저 왼쪽에 거 지울게. 11페이지 유형 6번. 그거 하고 시작.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주관식처럼 푸세요. 객관식입니다. 너무 많이 풀어서 이건 알고 있지? 학교 시험을 풀다 보면 너네가 진짜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있잖아. 이거는 뭐 안 써도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무엇을 만족하는 집합에 대하여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두 번째,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집합에 대하여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 나중에 지금 문제 말고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 더 고난도 넘어갔을 때 이거 진짜 많이들 실수하거든.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집합 x의 개수 딱 찾고 원소의 개수 찾고 나서 집합의 개수를 찾고 나서 이게 마지막에 구한 게 맞는지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을 하세요. 지금 문제 말고 나중에 고난 다음 단원 넘어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건 미리 그냥 집합의 개수가 보여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원소 개수 물어본 건 그때 가서 설명하고, 집합의 개수 문제는 있잖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경우의 수로 푸세요 이거나, 혹은 부분 집합의 개수야. 경우의 수로 풀거나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을 쓰세요라는 문제예요. 지금은 부분 집합이지. 왜?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맞죠? 2의 몇 승계? 5승계. 근데 뭐 하래?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포함하세요. A, B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정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두 개의 원소 제외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예요? 2의 3승계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8개입니다. 맞죠?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중에 지금은 A도 주고 B도 주고 졸라게 쉽게 줬지. 하지만 얘가 역시 고난도 문제로 올라갑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구나. 근데 뭐 하래? A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포함하라 그랬어요. 두 개의 원소를 포함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531 프로젝트 테스트는 문제 양도 너무 적고 문제 난이도가 아직까지 쉬워서 내가 중간중간에 좀 고난도 프린트 문제들을 가지고 올게. 알았지? 여기는 완전 그냥 여기 내가 말하는 킬러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학교 시험 기준으로 킬러 문제들, 저기 이제 휘문고 이런 데들 문제 몇 개 일부 조금씩 가지고 올 거예요. 알았죠? 그런 것들 내가 써주는 문제들 오늘 한 거 말고 그것들 필기 좀 잘 해놓고 앞으로 도움 좀 많이 되도록. 알았지? 자, 쉬었다 합시다. 타이밍 굿이네. 가자. 첫 번째 저 기호, 삼지창 모양 기호. 얘 언제 사용하지 얘들아?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됩니다.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그치? 어느 하나의 원소가 어느 한 집합에 포함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어느 집합이 어느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포함됩니다 라는 녀석은 요걸로 쓰는 거 역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포함 안 된다는 이제 짝대기 그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요 유형 4번이랑 조금 다른 문제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중괄호 원소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 이 녀석 가지고 있고요. 이 녀석 가지고 있고요. 요 녀석, 요 녀석. 자,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봐.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부터 물어볼까?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 얘는 왜 참이야? 어떤 원소 때문에?
첫 번째 원소 때문에 참입니다. 맞죠? 두 번째,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 얘는 무조건 참. 아까 얘기했던 거.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무조건 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요 녀석 참이야 거짓이야? 참. 왜? 얘 때문에. 자, 너네가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몰라서 요 문제 처음 설명하듯이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요거 있어. 요 녀석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가연아? 참. 누구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4번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 더. 요 녀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거짓? 참. 누구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2번, 3번 때문에. 이거 볼 줄 알지? 자,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어주는 방법은 있잖아.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이 녀석부터 빨리 확인을 하는 거야.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들이 원소인지 집합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녀석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 기호를 보아하니 왼쪽 녀석은 뭐로 바라보래? 원소로 바라보란다. 원소로서 누구를 요 파이라는 녀석을 찾아봐. 공집합이 아니다. 그치? 원소니까. 원소로서 파이 찾아봐. 얘 때문에 참. 그렇게 하는 거고. 요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로 바라봅니다? 집합으로서의 파이는 뭘 말하는 거야? 공집합이네. 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뭐 이렇게 참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들은 쉬우니까 패스. 여기로 가보자.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예요? 원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원소로서 지금 내가 표현한 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는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래? 집합으로 바라보래. 그럼 왼쪽 녀석은 집합인데 뭘 가지고 있거든? 중괄호를 가지고 있거든. 얘는 집합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고, 그러면 그 집합 안에 뭐를? 이 원소와 이 원소를 찾으러 가야지.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요런 녀석도 마찬가지지.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역시 참이에요. 왜? 이 기호를 보아하니 왼쪽 녀석은 뭐로 바라봐? 집합으로 바라봐. 그럼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고 그 중괄호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원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미쳤나 봐요. 요 놈에 의해서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오케이. 유형 4번 밑에 유형 4-1번이네. 이거 똑같네 나랑.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없는 사람들은, 교재 없는 사람들은 지금 써줄게요. 참인 거 틀린 거 찾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요거 쓰고 있어? 저쪽을 지워야겠네. 저 4-1번 다 푼 사람들은 얘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라고 할 때 이제 시간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 나는. 그때 혹시 필기 못한 거 있으면은 그때 필기 먼저 하고 바로 문제도 풀어보세요. 필기 안 해놓으면 내가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쓸 때 지워버리거든. 원래 나는 이제 필기 시간을 따로 주는 편이 아니라서. 자, 우와. 가자. 차라리 저걸 쓰지 그랬니. 자 가자. 응? 요 4-1번 문제 봅시다. 틀린 거 몇 번이에요? 4-1번 답 5번일 겁니다. 5번 나왔나 다들?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싶은 게 뭐 3번, 4번. 근데 내가 한 거랑 예시가 똑같아가지고 사실 뭐 다 참인 거 알고 있을 거고. 답은 5번입니다. 5번.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래? 원소로 바라보래. 그렇지. 요렇게 똑같이 생겨먹은 원소 있냐? 없잖아. 중괄호 안에 0, 1, 2가 들어가는 원소는 없습니다. 맞죠? 이걸로 잘못 보고 실수하지는 마세요. 저 녀석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1번 참이야 거짓이야? 원소인 파이 있냐? 네, 참이에요. 두 번째, 얘를 뭐로 바라봐? 집합으로 바라봐. 그러면 중괄호 기호는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니까 그 안에 있는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 있어? 네, 방금 그거요. 세 번째, 얘는요 원소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요 녀석이랑 똑같이 생긴 원소 있어? 네, 두 번째에 있네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얘도 뭐야? 왼쪽 녀석을 집합으로 보래. 그러면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을 표현하는 거니까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얘랑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있어. 참이에요. 마지막 5번은 이제 생긴 거는 원소로 바라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하래? 원소랜다. 집합으로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데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다시 한번 잘 보자. 어때?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얘랑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은 있기는 한데 얘랑 똑같이 생긴 중괄호 안에 파이가 들어가 있는 녀석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어요. 5번이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낚이지 마세요. 실수하지 말고. 그거만 잘하시면은 사실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5번 문제도 역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좀 쓸게. 오늘 문제를 써야 되네. 자꾸. 옆에 유형 5번 문제 책 있는 사람들은 풀어보시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써줄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잠깐만. 그럼 여기는 지금 중3반이 아니니까 나 프린트 잠깐만 하나 갖고 올게. 상수 A가 얼마 나오든 1 나오든 1? 응, 오케이. A라는 녀석이 B라는 녀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A가 가진 E와 A라는 모든 원소들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맞지? 여기도 포함. 그치? 그러면 일단 누구? 확실한 거 누구? 2가 있어야 되잖아.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1이 2일 때 여기서 답 나오겠네. 두 번째 3a 마이너스 7이 2일 때라고 나누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1이 2래요. a제곱이 1이니까 a로서 가능한 것은 누구? 자연수 이런 조건 있나? 그냥 상수 a라고 했네. 그럼 뭐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첫 번째 a가 뭐일 때? 1일 때, 두 번째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눠가지고 각각의 집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왜? 여기에 있는 a라는 원소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a는 어떤 집합이 만들어져? 2와 1입니다. b라는 집합은요. 2와 a가 1이니까 넣어주면 얼마야? 마사? 마사 1입니다. 참이네요. 여기서 답 나오고요. 그래서 a는 1이 답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돼? a라는 집합은 2와 마이너스를 원소로 갖습니다. b를 찾아보자. b는 어떻게 돼? 2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열? 마이너스 열 1. 마이너스를 가지지 않았어요. 틀렸어. 그렇지? 다음 세 번째. 이 녀석 3a 마이너스 7이 2다. 3a가 뭐니까? 그러니까 a는 얼마라는 얘기네? 3이라는 얘기네. 거기서도 역시 a라는 집합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요? 2와 3 밑에는 이게 뭐야 이게? 10, 2, 1. 그러면 가죠 안 가죠? 3을 안 갖고 있으니까 틀렸다 그렇지? 그리고 있잖아. 만약에 세 번째 뭔가가 있었다고 쳐봐. 어떠한 상황을 찾았다고 쳐봐. 그때 A가 만약에 뭐 2와 5가 나왔고 B라는 놈을 찾아보니까 2와 5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입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애들은 가지고 있네 해서 참 해서 보기 답이 막 2개 이렇게 해서 막 혼동돼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거 찍은 사람도 있고 이거 찍은 사람들도 있었거든. 얘 틀린 이유는 뭐야? 2가 있는데 2가 또 나오면 안 되지. 그때의 A 값은 잘못된 겁니다. B라는 게 집합이 아니게 되거든. 그게 평가 문제로 한번 나왔었던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가끔씩. 그래서 집합 완전하게 원소 잘 표현을 해주세요. 꼭. 알았죠?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한번 잠깐 가볼 거냐면 자 심화 문제 하나 하고 가자. 얘 지우면 안 되지 자네. 그치? 저거는 지워도 되냐? 목소리 왜 그래? 자 심화 문제 하나 역시 풀어봅시다. 이거는 내가 프린터로 가지고 온 거니까 다들 문제 잘 쓰세요. 자, 문제 난이도는 꽤 높아요. 너희들 수학하 전에 했던 교재가 뭐야? 아무나 그냥 다 말해봐. 다 다른 반일 수도 있으니까. RPM 또 다른 교재. 라이트센 또 라이트센이나 RPM 말고 다른 교재 했던 사람이 있어? 센이나 마플 시너지급으로 또는 뭐 그 이상 없어? 그러면 아마 처음 볼 것 같은데. 자, 문제 잘 써보세요. 고! 학교 교과서에서 또는 학교 시험에서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킬러 문항이에요. 잘 한번 풀어보세요. 뭔가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을 진짜 냅다 구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가보냐면 이거 말고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줄게. 이건 쓰지 마세요.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2승계. 총 4개가 있겠다. 그치? 부분 집합 뭐뭐 있어? 공집합 있을 거고요.
1 가진 거 있을 거고요. 2 하나 가진 거 있을 거고요. 1과 2를 가진 게 있을 겁니다. 원소의 합은 0이고요. 1이고요. 2고요. 3이에요. 1 더하기 2라고 쓸게요. 걔네들을 뭐 해주세요? 다 더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봐. 결국 공집합에는 아무것도 안 더해집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들 잘 봐. 결국에는 1을 몇 번 더해? 2번 더하지. 왜? 1을 더한 횟수가 즉 1을 포함했으니까 포함한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더할 거 아니야. 맞아? 1을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뭐야? 2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1개. 두 개의 원소들이 1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뭐야? 1 곱하기 2. 그럼 한 번 더. 누구도 마찬가지. 2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봐. 2라는 원소 2번 더했지. 왜요? 2를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2-1개. 두 개의 부분 집합들이 2를 가지고 있으니까 2가 결국 몇 번 더해져? 2번 더해지겠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얘도 잘 보면 공집합부터 해서 모든 부분 집합들을 잘 한번 보면 어떤 집합은 공집합이 나와서 아무것도 안 더해질 거고요. 공집합은 일단 뺄게. 1을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은 1을 더해줄 겁니다. 2를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은 2를 더할 거고요. 3을 가진 녀석 3 더할 겁니다. 쭉 갑니다. 그 다음에 1, 2를 가지고 있으면 1과 2를 더해줄 거고요. 1과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1과 3을 더해줄 거고요. 1과 4를 가지고 있으면 1과 4. 그 다음에 1, 2, 4를 가지고 있으면 1과 2와 4.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더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야. 1, 2, 4라고 해놓고 1, 2, 3 썼네. 아무튼 그거를 다 모아 주다 보면 결국 1을 더해줍니다. 몇 번? 1을 가진 놈들만큼 다 1을 더해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 뒤에는 결국 뭐가 들어갑니다.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1을 더해야지 라고 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누구도 마찬가지 2라는 원소도 모아 주다 보면 2 곱하기 몇 개라고 나올 거 아니야. 맞지? 2를 몇 번 더할까? 2를 포함을 했으니까 포함할 때마다 한 번씩 더하겠지.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주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3도 4도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주면 뭐겠어? 1 곱하기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전체 원소 4개니까 4 빼기 1, 3승. 맞지? 더하기 2 곱하기 2의 3승, 3 곱하기 2의 3승, 4 곱하기 2의 3승. 다 묶어주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 2, 3, 4의 원소들이 모두 다 2의 몇 승계? 3승계씩 더해져 있을 거예요. 알았나요? 답은 몇 개? 80. 이게 답인 거야. 오케이?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원소의 합을 다 구하는 거라서 그 중에서 대표 유형. 위에 내가 뭐라 썼어 아까? 13페이지에 있는 15번 문제랑 유사합니다라고 했죠. 여기 이 교재가 뭐야? 531이지. 531S도 보면은 뒤에 12페이지에 15번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니까 잘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지금 바로 풀까? 지금 15번 문제 저거 하나 풀어보세요. 위에 13페이지에 있는 15번. 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는 써줄게요. 으이씨. 교육청 기출이다, 그치? 이게 아마 이 유형에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중에서는 난이도가 꽤 높은 편으로 속합니다.
혹시 왼쪽에 저 문제 필기 다 못한 사람 풀이나 문제 없지? 지워도 돼요? 오케이. 저거 다 푼 사람들은 지금 내가 쓴 것도 풀어보세요. 두 개 풀어보세요. 저거는 책 문제 15번이고 요거는 책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방금 만든 거예요. 가보자. 오른쪽 녀석 먼저 풀게요. 집합 S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녀석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뭐 해달래? 일단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인 것만 한번 다뤄달래. 근데 모든 집합에 대해서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열심히 막 더하다 보면 1 여러 번 더해지겠지. 2도 여러 번 역시 더해지겠지. 3도 더해질 거고 4도 더해질 거고 뭐 생각한 사람들은 아닌 건 알지만 일단 아무튼 5도 더해질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각각 몇 번 더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1을 더한다는 건 왜 더하겠어? 1이 그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니까 더했겠지. 맞죠? 근데 1은 S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거야. 그럼 S1을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그 녀석은 뭐 하겠네? 가장 작은 원소는 1이 맞겠네. 아, 그럼 옆에는 뭐가 되겠어?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겁니다. 맞나요? 한글로 안 써도 되겠어?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들이 될 겁니다. 2의 몇 승계? 4승계. 근데 거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지. 왜? 2의 4승 중에는 얘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가 있다 보니까 1 하나만 가진 녀석도 포함하게 된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뭐 하라 그랬거든?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는 빼야죠.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뭐야? 얘는 한글로 써야겠다. 몇 개만큼 더해주겠어?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그치? 그게 몇 개야? 2의 몇 승계?
아,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려면 2를 일단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1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맞나요? 1은 포함하지 않고 2는 포함을 한다. 2에 몇 쓴 개? 5개 중에 2개는 빼. 1 포함하지 말자, 2는 포함하자.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가진 거는 빼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나요? 누구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뭐야? 3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몇 개? 2에 3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려면 1, 2는 갖지 마세요. 3은 반드시 가져주세요. 3개의 원소 정해버렸으니까 2에 몇 쓴 개? 2승 개. 됐지? 그리고 그 중에서 역시 원소 개수 2개 이상입니다. 1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가보면 얘는 각각 몇 개야? 2에 5-1승, 4승, 2에 5-5승, 0승. 2에 0승은 1인 거 혹시 다들 알고 있나? 또는 그냥 방법에서 1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봐. 5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놈 중에 원소 개수가 2개인 게 있겠냐? 어디 갔어? 원소 개수가 2개인 게 있겠니? 없겠지? 5. 그러면 얘는 아예 빼주셔도 상관없죠. 처음부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니? 계산 마무리 지어보자. 얼마야 그래서? 1 곱하기 얼마? 15니?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이게 몇 개야? 어디 갔어? 2의 3승 빼기 1, 7. 3 곱하기 몇 개? 3개. 4 곱하기 몇 개? 2에 몇 개? 1승 2개 빼기 1, 1개. 다 더하면 답입니다. 15, 14, 29, 9, 4, 13 더하자 얼마야? 42? 42가 답이에요. 답 보이나 이거?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가보자. 이거 답 몇 개 나왔어? 혹시 7개 나온 사람 있니? 없지? 이거 이해 몇 개 나오든 15개 나오든 답이 15개예요. 한번 가보자. 맞나 모르겠다. 암산한 거라서.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가 있어. A가 X의 원소라면 8-A도 X의 집합 원소가 되세요. 오케이? 가자. 그러면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자연수야. 근데 뭐 하래? 자연수 A를 원소로 갖고 싶으면 누구도 마찬가지 8-A도 원소로 가지세요. A만 혼자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A를 가지려면 8-A도 같이 원소로 가지래. 맞지? 근데 그 녀석도 원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어디까지만? 1, 2, 3, 4, 5, 6, 7까지만 가능해지겠네. 그렇게 원소를 동시에 가져주세요인데 그러면 1을 내가 만약에 원소로 갖고 싶어. 그러면 누구도 가져야 돼. 7을 원소로 가지라는 얘기지. 그럼 거꾸로 A가 7을 원소로 가지려면 1을 원소로 가지세요. 1과 7은 원소로 가지려면 같이 가지고 갖기 싫으면 둘 다 갖지 마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누구도 2를 가지고 싶으면 6도, 3을 가지고 싶으면 5도, 4는 4를 가지려면 8-4, 4입니다. 그냥 4는 혼자 갖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답은 뭐야? 얘네들을 가지고 이거 가질래 말래, 가질래 말래, 가질래 말래, 가질래 말래라는 경우의 수의 문제로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2에 몇 승 개? 4승 개. 근데 그 중에는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가 있다 보니까 뭐 해줘야 돼?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 1 빼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15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 집합의 개수 문제는 나중에 너희들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되게 혼란스러워 해가지고 착각을 한 거지 정확하게는. 혼동을 해가지고 뭐야 원소 몇 개야? 어머 7개네. 그래서 답은 7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간혹 내가 봤거든. 급하게 풀다 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집합의 개수와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 잘 좀 구분해주고 부분 집합의 개수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도 잘 판단해주고. 알았죠? 얘는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되었나요? 자, 일단 오늘 하려는 문제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였어. 근데 지금 531 프로젝트다 보니까 문제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요. 알았죠? 집합의 연산 기호들에 대한 약속까지만 하고 숙제는 여기까지. 지금 집합까지. 집합의 연산 단원만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 단원으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기호에 대한 약속만 일부 하고 진행하자. 합집합 모르는 사람 없고 교집합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맞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적으로 그래서 포인트를 좀 맞추려고 하는 거라서 연산을 해버릴게요.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는 일단 연산 기호들에 대한 약속. 덧셈, 뺄셈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연산에 대한 약속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무슨 연산? 합집합이라는 연산. 한글로는 합집합 안 썼다 일부러. 두 번째는 무슨 연산? 교집합이라는 연산. 세 번째는 여집합이라는 연산. 근데 여집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도 좀 나와줘야 됩니다. 같이 설명할게요. 보통 이유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연산이라고 하긴 그래 차집합부터 하면 되겠다. 차집합이라는 연산.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연산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같이 설명하는 서로소라는 녀석이 있어요. 맞죠?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은 결국 집합, 범위를 연산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집합이란 것도 어느 하나의 집합을 말하는데 어떤 집합을 말하냐면 A의 원소들과 B의 원소들을 뭐 해주죠?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들? A의 원소들과 B의 원소들을 그리고로 연결을 해요.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라는 단어는 영어 같은 데서 말하는 그리고 and랑 조금 느낌이 다르지.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한다.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져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예요 라는 동시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또는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뭔가 이상해. 만약에 국어에서 또는 영어에서 과일들을 얘기를 할 때 사과 그리고 배 이런다 그치? 그럼 뭐야? 그냥 사과도 다 배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수학에서는 사과 그리고 배라고 하면 뭐야? 사과이면서 동시에 배인 것. 그런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수학에서의 그리고와 영어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또는 수학에서는 그리고라는 말은 반드시 동시에라고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고랑 좀 느낌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그 사과 그리고 배 할 때 그 그리고의 역할을 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또는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either A or B랑은 좀 다르죠. 거기서 either A or B는 뭐야? 양자택일 A 아니면 B인 거, A인 것 또는 B인 것 둘 중에 하나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뭐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 다 포함을 하게 돼요. 맞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뭐 해버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A와 B라는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합집합은 양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고 A 교집합 B라는 녀석은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집합은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X바, X를 원소로 갖는데 어떤 X들? A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내가 조건제시법 강조하다가 말았는데 X바 아까 B가 뭐였지? 기억나나? 내가 막 써가지고 X는 3의 양의 배수였나? 집합의 표현법, 조건제시법 막 이거 설명할 때 나왔던 예시. 거기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조건제시법 반드시 이렇게 읽어주세요. 오케이? 시간이 되면은 내가 까먹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가지고 만드는 이거 하나만 조건제시법만 가지고 킬러 문제 하나 만들거든. 그 킬러 문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줄게 다음 시간에. X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뭐? 뿅뿅뿅뿅뿅뿅 를 만족하는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든이라는 말을 반드시 껴줘야 돼요. 아니면 틀립니다. 알았죠?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두 다 원소로 갖는 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이 모든이라는 거에 강조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은 그 킬러 문제 틀려요. 시간 남으면은 좀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 저 컴퓨터에 있거든. 그럼 얘는 뭐야? A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원소들을 다 가지세요라는 게 바로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면 A가 아닌 모든 거니까 A의 바깥쪽을 말하는 거다. 그치? 근데 집합에서는 항상 뭐 해줘야 돼 이제? 전체 집합. 전체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됩니다. 여집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맞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누구로 가자? A-B로 갈게요. A-B는 사실 A에서 B를 뺀다는데 사실 집합을 한 번 이상 한 사람들은 잘 알 거야. A에서 B를 빼세요 라고 하면은 A인 것들 중에서 B를 빼는 거라서 B랑 겹치는 것만 빼면 되고 A에 있지 않은 얘네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게 답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A, 이거 지워도 되죠?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은 너네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하지. 뭐? A인 거였어. 근데 어떻게 됐어? B인 것들은 다 제외시켜 버렸대. 어떻게 됐대? B가 아닌 것만 남았다. 그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 이 조건 제시법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그대로 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봐. A, 이다. A, and,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아까 설명했거든. 근데 B는 아니래. B가 뭐야? 아닌 거. 여집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호지. 그치? A 빼기 B라는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반드시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거꾸로 차집합으로 바꾸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서로소라는 거는 집합의 연산은 아닙니다.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소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배웠냐면 두 수가 서로소입니다라고 했었어. 두 수가 서로소라는 건 뭐야? 공집합으로서 1 말고 나머지는 없다. 그런 두 수를 우리는 3과 5는 서로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공집합이라 했나? 근데 내가 방금 공약수. 공약수로서 1 말고 나머지는 없는 거. 근데 모든 자연수, 모든 수들은 약수로서 1을 가지니까 1은 논외로 하고 생각하면 결국 공약수가 있다 없다. 공통되는 약수가 없는 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두 집합 A와 B가 서로소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 뭘 말하는 거야? A와 B가 겹치는 게 없어요 라는 얘기고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N, A 교 B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 이제 서로소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좀 들어갈 거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다 다룰게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그러면 한 문제 그거 아까 말했던 그 문제까지만 하고 마치자. 그 문제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잠깐 문제 좀 찾을게요. 저거 쓰고 있어.